특별히 어떤 자연적인 이점, 지리적인 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 여러 도시 국가들, 심지어 비슷한 토스카나 지역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이 피렌체의 특징. 많은 연구자들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뚜렷한 외부적인 그 요인들은 찾지 못했다고 이제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피터 버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중세 시대 연구자인데요. 어,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피렌체 사람들은 기막힌 참 미기후의 사람들이다. 미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피렌체를 비롯한 그 이태리 도시 국가들이 특별히 이제 성취, 경쟁, 관용, 근면, 절약, 뭐 계산, 통계와 같은 것이 회계 관행 이런 미덕들을 강조해 온 그런 전통 덕분에 기업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통적인 미덕들이 굉장히 친기업적 문화였고 그런 가치 체계들이 기업가들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 단계의 것들로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피렌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기막힌 미기후, 미기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특별한 조그만 지역에서는 기후가 다를 수가 있죠. 온도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과 달리 특정한 지역에서 기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그 미기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같은 산이라도 뭐 동서남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음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늦게 녹고 굉장히 춥고 뭐 그런 것처럼 또 뭐 바다 근처도 보면 그 산맥이 있으면 해안가는 조금 그 따뜻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 부근 지역하고 기온이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자라는 그 나무들이 좀 다르고 뭐 풀들이 다르고 뭐 이렇게 서식 생태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뭐 지금처럼 이제 여름에 굉장히 더운 때는 열섬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죠. 도시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미기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기후에 맞게끔 거기에 어떤 뭐 도시 같으면 도시 설계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기후에 따라서 어, 농사 뭐 이런 것도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조금 그 산 밑에 산과 이제 인접해 있어서 바로 밑에 그 다른 집들과 달리 조금 정원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고 조금 뭐 피부로 느끼기에도 뭐 한 1, 2도 정도 좀 서늘하고 뭐 그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독특한 거기만의 미기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피터 버크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그러니까 이런 미기후를 사회적 어떤 기후, 뭐 인간적인 사회 생태계 뭐 그런 데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어, 중세 12세기의 그뭐 피렌체 그런 피렌체는 옆 동네하고 다른 토스카나 지방하고도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이 기후를 갖고 있다. 마이크로 클라이밋이 지배하는 뭐 그런 곳이었다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근대적 미기후에서 핀 것이 뭐냐? 그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봅니다. 피렌체는 정치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세습 귀족 가문이 없었습니다. 뭐 많은 그 이태리 도시 국가들이 뭐 이런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세습 가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또 이 사회적 이동성 보장이 개인들의 어떤 그 경제적 자유와 결합하게 되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익을 추구하고 또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마도 르네상스
그 이전 12세기부터의 피렌체 경제 번영의 핵심 열쇠였고 아마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어, 개인의 어떤 창의성을 막고 사회적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회에서 활력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익이라고 하는 불꽃, 이것이 이제 피렌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일어났는데 그 피렌체에서 튄 이 불꽃, 일어난 그 불꽃은 다른 곳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제 밝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자유가 이제 허용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렌체 시민들에게 사회적 이동성이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 안에서 중산층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공업 계층 사이에서도 뭐 크고 작은 규모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밑에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만, 소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이르는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자유와 사회적 이동성과 개인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이런 어, 피터 버크가 말하는 미기후, 특정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회적 분위기, 정서, 사람들의 사고 방식, 뭐 이런 것들, 그런 환경 속에서 피렌체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충분한 유인 동기, 그리고 유인 동기를 갖게 되니까 결국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동기가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을 알아서 찾아서 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데리고 올라가서 바다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것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데리고 올라가서 바다를 보여주면 저 미지의 곳을 보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저 먼 곳을 내가 어떻게든지 건너가서 그것을 보고 오겠다. 또 그쪽으로 가서 어떤 내 삶을 개척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 길 어떻게 건너갈까? 막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뗏목을 만들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배도 만들게 되고 배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자발성, 동기를 끌어내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뭐, 그 소를 물가로 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인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피렌체인들이 스스로 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먹었던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그 유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열린 사회, 한마디로 말해서 열린 사회다. 그리고 자기 능력, 자기 역량을 발휘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엮어주는 서로 협업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길드입니다. 길드. 중세 시대의 길드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길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산량 같은 것도 제한을 하고 또 중요한 직업들, 기능, 산업들 이런 것들은 특정한 계층들만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컨대 뭐 중세 영국의 길드들 이렇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어떤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아까 세습 귀족이 없었던 것이 피렌체의 어떤 그 좋은 기후를 만드는데 그 일조했다. 그 좋은 환경의 요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족들뿐만이 아니죠. 뭔가 세습해서 그 기득권을 계속 가져 내려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이제 정체되는 것인데
중세 시대의 길드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드 그러면 뭐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렌체의 길드들은 좀 달랐습니다. 월터 베저시라고 하는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겸 경제학자 또 정치 이론가가 있습니다. 1826년에 태어나서 187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1살이죠. 우리 나이로 보면 51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굉장히 좀 수명이 짧았다. 안타깝게도 뭐 그런 분인데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런던 이코노미스트의 그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헌법에 관한 그 책을 썼고요. 또 영국의 그 금융시장 롬바르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면서도 경제, 정치 이런데 상당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분석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 사람이 쓴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월터 베저시 음, 영국 길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월터 베저시 대표적으로 이런 중세 영국의 길드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해 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산업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길드들은 교역을 뿔뿔이 분리시켜 놓고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의 자본의 이동을 막았다. 그들은 심지어 A 도시에서 하는 교역을 B 도시에서는 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자본이나 노동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엄청난 실수였음을 알고 있다. 이런 길드들은 득보다는 해를 끼쳤다. 자, 이게 바로 월터 베저스의 분석입니다. 이런 규제적 길드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통치 세력과 협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진 어떤 물리적 권한을 행사해서 구성원들이나 비구성원들을 막론하고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체제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중세 기간 내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제 저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면 어, 대규모 기업의 어떤 노조 이런 노조들이 이런 길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길드들은 사실상 어떤 그 카르텔이다. 이제 그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피렌체의 길드들은 달랐습니다. 피렌체의 길드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길드별로 대표적인 것이 무슨 그 양모 관련한 그 라나라고 하는 길드 또 깔리말라라고 하는 인강업 관련한 그런 길드들이 있고 또 비단 길드 뭐 그런 길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길드 피렌체 길드 회원의 자격은 상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전통적으로 그 길드들이 갖고 있는 질적 통제, 그 자기들 지금 옛날에도 이제 제대로 비즈니스 하려 그러면 자기들한테서 나온 어떤 상품으로부터 어떤 그 생산량도 통제하지만 또 질적 통제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통제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월터 베저시 얘기했던 영국의 길드들이 했던 것처럼 A 지역에선 되지만 B 지역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딱 지역적으로 분리해 놓고 생산량도 이제 제한해 놓고 그런 것들이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들이 이태리 피렌체 길드들에게서는 없었습니다. 생산 수량을 제한한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었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길드들이 상대적으로 그 안에 구성원들이 되는 길도 좀 열려 있었고 또 길드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량 같은 것도 그리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길드가 사회적 활동하고 자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피렌체에 가서 보는 여러 가지 그 옛날 그 문화재들, 유적들 가운데 성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길드들이 그 자기들이 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이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피렌체 길드들은 다른 국가들에 있었던 그런 길드들보다 상당히 규제가 없었다. 덜 규제적이었고 또 피렌체 내에서의 사적인 경제 활동 그런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이제 증가시켰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무엇이 됐느냐 우리가 어, 잘 아는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그 당대 프랜차이즈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렸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촌피해 난 이런 것처럼 노동자들 그리고 약간 그 마이너한 그 길드들 또 길드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기들이 저 좀 지배계층의 횡포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피렌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고 결국 우리가 역사를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당대에 그 정도의 사회적 문제를 그 정도의 사회 문제만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만도 아니죠. 현대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피렌체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볼 때는 어, 그걸 극히 이제 뭐 미화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미화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 독특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업가 정신, 창의성, 사회적 이동성, 역동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다.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강력한 연료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 엔진에 이것을 계속 이제 넣음으로 해서 그 유인 동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제 피렌체였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